자, 내장산 일대 두 번째 영상. 다시 출발. 왼쪽에 봉을 가고 싶으나 시간적으로 볼 때 다소 어려울 것 같아서 이쪽도 돌기에 빠듯하기 때문에 아마 못해도 3시간은 소요될 것 같으니까 저쪽을 갔다 오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다음에 한 번 더 와야겠어. 여기는 한 번 더 올만한 산이네. 오늘이 연휴 마지막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지. 평소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할 것으로 추측이 되네. 지금 나보고 길을 알고서 가는 거냐고? 아니, 느낌상 좀 봉이 이렇게 위져 있으니까. 어제 하도 이 발바닥 뚝살뱅인데 티눈이라고 하지. 그치? 티눈 비슷하게 생긴 티눈이야. 티눈 비슷한 거야. 아무튼 자꾸 밟을 때마다 아파가지고 거의 도른애듯이 깎아냈거든. 피가 날 때까지. 살짝 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라 좀 아프긴 하네. 근데 뭐랄까, 뚝살, 그러니까 티눈 때문에 아픈 것보다는 덜 안 아프네. 그냥 이거는 그냥 아픈 건데 박혀 있으면 저 깊숙한 곳까지 아픈 느낌이라, 진짜 뼛속 깊숙이까지 아픈 느낌이라 그게 싫어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깎아버린 거거든. 아니, 깎아낼 때 아프지 않냐고. 물론 아프지. 안 아플 리가 없지. 지독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고통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몰라, 이거 아무튼 그 티는 이 고통을 안 느껴본 사람은 몰라. 내가 오죽했으면 몇 달을 붕대 감고 고생할지언정 레이저 시술을 하려고 했을까. 근데 결국 해봤자 낫지도 않고 소용없는 짓이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아는 자만이 고통을 견뎌낸다고나 할까. 아주 큰 고통을 겪어낸 사람은 작은 고통은 물론 고통스럽지만 큰 고통을 감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낼 수밖에 없다. 이 작은 고통들을 견뎌내야 감당하기 힘든 그 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 이 작은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면 큰 고통을 직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더 두려운 거지. 작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큰 고통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더 두려운 거지. 원래 살짝 내장산이 지리산 쪽하고 좀 이어지는 산이었던가. 왜 그러냐면 지리산보다는 덜하지만 여기 사람이 안 들어갔어. 왜 건드렸지? 약간 그런 비슷한 나무들로 우거져 있네. 지리산이나 속리산인가? 왜 근데 내장산이야? 내장산의 유래가 뭐지? 근데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더니 물을 3병이나 다 챙겨왔네. 굳이 그렇게 땀을 알리기 때문에 3병 다 챙길 필요가 없어. 혹시 모르니까 2병 정도만 챙겨. 한 병도 다 못 마셨거든요. 그래서 무겁구나. 평소보다 무겁다 했더니 물을 3병을 다 챙겨왔네. 그럴 필요 없는데.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고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산인데 조금씩 느낌이 달라. 산세가 달라서 다르다기보다 이 산에 자라는 식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리고 나무들의 생태 현상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물론 얼만큼 남쪽에 위치하느냐 북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바닷가 쪽에 위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참 이런 거 보면 민감한 거지. 자연이라는 것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다.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숲속의 변화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의 작은 행동 패턴들이 모여서 이런 숲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간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저 매미는 이제 마지막 여름을 보내는 매미 소리가 될 것 같고, 근데 이 핸드폰이 자꾸 조명이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슴 스트랩이 이게 자꾸 불편해가지고 늘어날 때는 늘어나고, 꾸며버릴까 거기를 발로 좀 꾸미면 나으려. 일단 이따 색소 가서 한번 연구해보고. 그래서 이번엔 가슴 스트랩이 아니라 어깨 스트랩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깨 스트랩이 가슴 스트랩보다 훨씬 흔들릴 것 같단 말이야. 대신 촬영하기는 좋을 것 같아. 이 가슴 스트랩은 가끔씩 이 화면이 전환돼 가지고 촬영이 이 가슴밖에 안 되는데, 어깨 스트랩은 이제 양쪽으로 어깨가 뚫렸기 때문에 설령 화면이 전환된다라도 한다 하더라도 뒤쪽이 촬영되겠지. 저기 살짝 지금 먹구름 꼈는데? 먹구름이 시커멓게 꼈는데? 그랬다 다시 밝은 모양인데 소나기가 지나가려고 그러나. 저 엄청나게 먹구름이 크게 꼈네. 이건 무슨 소리야?
완전히 구식 비행기네. 옛날, 진짜 옛날 무슨 독일식 비행기 같은데, 옛날 진짜 1차 대전 때 쓰던.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지. 그것처럼 우리가 왜 자동차를, 폐차 직전에 자동차를 조금 다듬어 가지고 어딘가로 수출하잖아. 거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나라가 자동차를 생산 못하는 거지. 우리가 비행기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니까 저는 1차 대전 때 비행기를 결국은 사들이는 것처럼 뭔가가 필요해서. 저걸 실제 저 주인은 저게 이제 보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헐값에 넘겼을 텐데, 그거 살짝 정배해 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나라로 수출한 거네. 왜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 바위를 둘러가는 거겠지. 내려가면 안 돼. 나 저 봉을 타야 되는데 그러려고 온 건데. 이 바위가 있기 때문에 둘러가는 거겠지. 그렇지. 올라가는 거네. 아, 깜짝이야. 내려가는 줄. 뭐 깜짝 놀랄 것까지는 없지만 실망할 뻔했죠. 그러니까 아무튼 과격한 움직임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깨에 부착하는 스트랩이라 가방끈 매듯이 어깨에 부착하고 X자로 어깨에 둘러맨 다음에 어깨에다가 부착이 되더라고, 카메라가. 사실 산행을 하고 나서 풀리는데 며칠 걸리는데 지금 연장 3일 하루 건너서 하고 있지. 그래서 풀리기도 전에 근육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차 엔진 소리 여기까지 들린 거 보니까 살짝 다리가 아프네. 의외로 계단이 많네. 그만큼 잘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사람이 찾는다는 얘기고. 이 사실 나무 계단이 제일 좋긴 한데,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썩어서 문제지. 철제는 썩지 않는 반면에 좀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아까까지만 좀 괜찮더니만 점점 발이 무거워지네.
여기 이렇게 풀이 나 있다는 건 이쪽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다녔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상 일기를 기록하는데 오토 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상이 산행하는 영상만 기록하는 게 거의 대다수인데, 그래서 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만약 본다면은 대단히 재미없는 영상이 될 수 있는데, 가끔씩 물론 내가 혼자서 주저리 뭐 하는 말들이 관심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나같이 산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공짜로 힘 안 들이고 좋은 풍경을 감상하네. 만약에 이 산행을 하는 유튜버가 있어서, 요게 산행 콘텐츠가
좀 사람들 많이 인기를 끌겠는데 싶었으면 누군가 벌써 했겠지. 아마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영상이라면 조회수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만약 누군가 이런 걸 비슷한 걸 하고 싶다면 한 명이 촬영을 해주는 게 좋겠지. 몸매가 괜찮은 아가씨가 좀 적당히 시선을 끌 수 있는 복장으로 산행을 하는 걸 촬영을 하고 그것을 잘 컨셉을 잡아가지고 같이 동행하면서 한 명이 동행을 하든지 좀 더 조명까지 생각하면은 두 명이 동반해서 조명도 좀 조절해 가면서 반사판 같은 거 적어도 그렇게 하면서 컨셉을 잡으면 좀 히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끔씩 계곡을 만나면 더우니까 적당히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야시시하게 좀 몸도 좀 씻고 그러면서. 웬 쓸데없는 생각?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어쨌든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의 영상 일기를 남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가끔 이거 일하면서도 한쪽에 이걸 보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만으로도 힐링이 되니까 실제로 산을 걷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한 20분 지났으려나. 28분 지났네. 이게 점점 발이 무거워지네.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가 야겠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야겠어. 이 몸이 자꾸 무거워져. 이게 지금 뭔가 잔뜩 먹구름이 꼈는데 어디야 길이? 아, 길이 어디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는 아니고 법령이 높은 고승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가부좌를 튼 채로 세상을 달려야 하거든. 영면한다고 하나? 뭐라고 표현하지? 일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숨이 멈추기는 좀 쉽지는 않지. 왜냐면 그런 상태의 몸이 평소에 단련도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원래 저쪽 끝에 바위 봉우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 갔다 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다음에 가도록 하고, 지금 그 두 번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느린 걸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0분 정도 걸렸거든. 지금 32분인데 생각보다 가깝지 않네. 지난번에 갔던 그 봉우리 많았던 뭐 사자바위 뭐 그쪽은 보기에는 멀어도 금방 가더만, 여기 길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서 그렇구나. 이 계단이 특히 많네. 잘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실제 걷는 거리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인 거지. 아까 볼 때는 엄청 시커먼 먹구름이더니만 이쪽으로 안 지나가고 저쪽으로 지나가네. 여기서 소나기를 만날 것 같지는 않고 다행히 저쪽 우측으로 지나가네. 그리고 다시 여전히 먹구름이 저기 또 갈려있는데, 내일 비 온다고 그랬나? 왜 이렇게 구름들이 무겁게, 오늘 안 오면 내일 올 것 같은데 구름들이 이렇게 무겁게 형성되어 있지? 무거워서 뚝뚝 떨어지게 생겼잖아. 이 구름이라는 것도 참 신기한 게 왜 뭉쳐 다닐까? 안 뭉쳐 다닐 수도 있잖아. 수분은 서로 달라붙는 공기 중에 습성이 있나? 수분이 대기 중에 떠다닌다. 그렇다면 저 구름이 있는 대기는 현재 우리가 느끼는 지금 이 공기 중에 이것도 대기인데, 이 상태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공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다는 얘기나, 저 상태에서는 수분이 물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듯이 응집되는 현상이 있고, 결국 그렇게 응집돼서 적당한 무게가 되면 그 대기로부터 지상으로 만유 인력에 버티게 돼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을 우리는 빗물이라고 부른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거기서 무슨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항상 내가 하는 느낌적인 말들은 다 정확하던데. 그러니까 결국 저 바위에 사람인가?
이 시간에 사람이 있긴 하네. 어쨌든 나는 지금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사냥을 할 거고 3시간 후에는 해가 질 것 같은데 비가 조금씩 내리긴 하네. 저쪽 바위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저렇게 내려갈 건데, 와 저쪽 뒤쪽도 멋있다. 나중에 또 와야 되겠다. 아, 사람이 아니네. 사람인 줄 알았네.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매였어. 그래, 이 시간에 지금 날씨도 이런데 있으면 안 되지.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이 아니었네. 조금씩 뭔가 움직이는 것 같더니만 움직이길래 사람인 줄 알았어. 여기 와서 맥주를 마셨네. 테라. 아, 귀찮게 확 뛰었으면 좋겠는데 뛰기에는 너무 멀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빠른 길이 있고 그 길이 보이는데 돌아가는 길도 있어. 돌아가는 길은 매우 안전해.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어. 빠른 길은 다소 위험해.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점프를 해야 돼. 이럴 때 나는 웬만하면 점프를 하는 쪽을 선택하는데, 지금 워낙에 지금 물병도 있고 해서 가방이 무거워서 점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돌아가는데 그게 상당히 귀찮네. 이미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치가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정황상 가방이 무거워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불과 약간의 시간적 차이와 수고가 더 될 뿐인데, 아니지, 점프할 때 더 에너지가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게 상당히 귀찮게 느껴지네.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도 비교하지만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비교를 하는구나. 어디가 탐방로란 얘기야. 그쪽이 탐방로란 얘기야. 어디가 탐방로란 얘기야. 이런 데가 많은 얘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아무래도 이 장갑을 빨아야 되겠다. 아, 냄새, 눅눅한 냄새 엄청나네. 우리 바이크 장갑이 원래 빨면 안 되는 건가? 빨고 나면 좀 뭔가 이상해지던데. 이 안에 무슨
젤리같이 뭐 그런 게 있던데 그게 빠니까 이상해지긴 하던데. 그리고 빨아도 사실 이놈의 장갑이 냄새가 있더라고. 이게 바이크 장갑이 손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이니까 이런데 지금 보호장치가 돼 있고 이 안에 지금 이게 다 떨어져 나갔네. 원래 여기에 핸들을 오래 잡고 있으면 스트롤도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왼쪽 클러치도 잡아야 되고 특히 오른쪽 스트롤을 돌려야 되는 쪽이 이게 엄청나게 지가 날 정도로 힘겹거든. 그래서 오른쪽 그립감이 좋아야지 되거든. 그래 그나마 덜 피로하거든. 이 장갑이 조금만 불편해도 엄청 피곤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장갑을 안 끼는 게 나은데 안 끼는 것도 피곤한데 한 가지긴 한데 그렇게 그립감이 안 좋을 바에는 안 끼는 게 낫지. 여기서 연지봉과 까치봉, 지금 내가 불출봉에서 왔거든. 1.4km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비슷한 시간을 까치봉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지. 대략 40분에서 50분 사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어.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겠어. 다리가 너무 무거워. 여기가 망해봉이야. 망해봉은 불출봉에서 선안간에 뻗어 있으며 연지봉 사이의 소사행봉을 말한다. 내장산 안쪽으로 먹뱀 이굴과 바깥쪽으로는 정읍시가 잘 보이며 맑은 날이면 정상에서 서해를 조망할 수 있다. 그래? 서해가 보인다고 여기서? 바닷가가 보인다고? 어디가 바닷가냐? 저쪽이 바닷가냐? 저기는 해가 쨍쨍 떴는데 지금 먹고먹게 해가지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상.